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피치라는 부분이 좀 작은 범위인데 얘가 수단이 돼서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쓰여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우리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얘는 수단이 되어서 아이비리그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 게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생각해 봐야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준비했냐면 심리학적으로 안정적인 보이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음성의 태도가 상대한테 굉장히 협력적, 협의적 태도로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전, 아랫배 명상소리라고 해서 단전 소리를 끌고 오고요. 이 바람이 목구멍 사이로 성대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중저음을 내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데 얘가 예쁜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듣기 좋은 소리는 제가 소리를 좀 섞을게요. 공기 소리로 내는 지금 소리가 목으로 약간 쓰면 지금 비 같은 목 쓰는 소리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목 쓰는 소리고 이제 입안 소리로 내보겠습니다. 입안 소리는 말투와 발음을 혀와 볼로 굉장히 집중감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공기가 잘 못 나가고요. 볼과 혀에 막힙니다. 그리고 약간 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많은 스피치 강사님들 소리를 보면 이렇게 목하고 입안 소리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뭐뭐 하는데 이거 약간 어조, 말투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이 소리가 더 편한지 공기 소리로 설명하는 이 소리가 편한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카메라에 담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담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정적인 보이스가 상대한테 대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게 중요합니까?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딱 3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메리비안이라고 UCLA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이 인간을 느낄 때 어디서 신뢰와 호감도를 느끼는지를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38%가 보이스의 힘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보이스에서 이렇게 입안 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약간 이런 친절을 보이는 소리랑 그 다음에 진성 소리로 호흡 소리로 내는 뒷소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할 때 그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잘 웃고 있고 친절한 말투를 쓰지만 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이라 느끼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에 대해서 처음에 습득하고 계셔야 돼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메리비안이란 UCLA 심리학자가 생각보다 사람이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신뢰를 갖는 거에 음성이 미치는 영향이 38% 거의 40%에 준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내 음성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안정적인 보이스 소리가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요. 신뢰감 있는 보이스 음역대는요. 바로 중저음에 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좀 따서 얘를 분석을 하면 저음이 얼마나 있나, 중음이 얼마나 있나, 까랑한 고음이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음만 있으면 번져 나가요. 중음만 있어도 번져 나가요. 그러면 저 밑에 저음, 중음, 까랑한 고음이 동시에 들려야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저음이에요, 중음이에요, 위에 고음이 있어야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안정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가 신뢰감 있는 음역대로 느껴지나 하면 중저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메리비안이 첫 번째 음성이 40% 정도의 힘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그 음을 그냥 좋은 음성이라고 하면 목으로도 하고요 입안으로 한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단전 소리, 명상 소리를 내뿜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예요. 왜냐면 걔가 중저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소리공학적으로 중저음이 신뢰감 있는 음역대다라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안정적 보이스가 중요한 이유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신뢰감 있는 음역대는 중저음의 보이스음에서 나옵니다. 바람소리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득의 원리 중에 4번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영어로 굿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글이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마음에 이타적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표현할 때 걔가 이타적인 소리와 협력적인 눈빛과 협력적인 보이스, 협의적인 보이스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눈은 되게 싸납게 쳐다보고요. 말투도 그냥 뒤를 찍찍 올리면서 아니요, 저는 되게 열정적이고요. 상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투로 막 얘기를 하면 또 끌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여유가 많고요. 배려심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되게 빠르게 얘기해요. 또 면접장에서 뭐 이러면 이게 안 맞죠.
앞에서 영상이 끊겨서 제가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심리학적으로 안정된 보이스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리비안이라는 UCLA 심리학자가 음성이라는 보이스 음역대가 영향을 주는데 그게 거의 40%, 38%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눈에 미소를 짓고 타인을 온화한 태도로 대하는 그런 모습도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보이스가 그냥 예쁘게 내는 이런 목소리나 입안 소리를 깔끔하게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의 방송인이 하는 이런 느낌의 연출이 아니라 단전 소리를 내서 편안하게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음역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음역대는 중저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보이스 중에서 중저음이라는 소리 음역대를 반드시 복식 호흡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심리학은 그렇게 음성적 힘을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구조화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선한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 그 이타적 태도를 어디서 보일 거냔 말이죠. 우리가 늘 언제나 많이 깎아주고 내 연봉을 깎아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음성이나 태도가 공손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공손하기만 하면 어때요? 피굴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음성은 당당하게 나가고 말투가 부드러워야 그게 이타적 태도로 비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금융이나 혹은 필라테스, PT 강사님들 재등록을 분명히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되게 강압적인 옛날 영어법을 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영업하는 말투, 말씨, 타이밍,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아무거나 계속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독촉받죠. 그러니까 독촉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지? 이런 옛날식 영업을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영업을 요즘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하면 이번에 마지막 혜택이거든요. 오늘까지거든요. 막 계속 이래요. 그러면 와, 이건 무슨 언제적 영업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단골이고 오래된 멤버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냥 오늘 당장 등록해줘. 오늘 당장 등록해줘. 이렇게만 비춰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업자반 같은 반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사업자 반이든 경쟁 PT든 면접이든 부부 언어든 가족 간의 언어든 다 공감하고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고 뭔가 계속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빗나간 대화가 될 겁니다. 재등록 잘 안 일어나고요. 영업용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업은 나쁜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문화가 느껴지는 영업을 하느냐, 아니면 막 제발요 이런 강압적 영업을 하느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문구 전집 같은 거 팔 때 강남 엄마들 이거 몇백만 원치 다 사서 읽혀요. 그래서 좋은 데 보내는 거잖아요. 이러고 엄마들을 자극하죠. 그래서 사게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다. 문화가 있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하고 편안한 보이스를 나에게도 그 다음에 청자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저 뒤에 소파에 앉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앉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늦게 앉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저희 숙자가 저기서 따리를 틀고 주무시고 있어서 제가 저기에 못 앉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다른 꼭지로 금방금방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